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 담당관 조창환입니다. 저희 춘천 시정들을 좀 일반 사람들한테 좀 더 편하고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채널 추천이라는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저희들의 시정이나 또 저희 춘천의 문화나 관광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관련자들을 모시고 여기 편하게 이야기하는 그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근에 이제 그 강릉이 커피로 아주 뜨고 있는데요. 사실 춘천도 그에 못지않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이 춘천 지역에서 특히 이제 커피에 관한 다양한 일을 하시는 두 분을 모셔서 먼저 강원대학교 원예학과에서 커피 관련 일을 하시는 강원희 교수님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강원대학교에는 국립대학교에 이제 그 최초로 그 미래융합 가상학과라고 하는 학과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커피 과학과를 학부에 이제 설치를 했고 이제 대학원에는 이제 커피 산업과학과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박사과정, 석사과정 이렇게 교육도 하고 뭐 이제 실제로 그 밭에서 실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커피 업계에서 일을 직접 기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코빈지의 김재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잠깐 하신 일 좀 소개시켜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코빈지 커피 김재용입니다. 저희는 그 커피의 가장 중요한 원료, 이제 저희는 생두라고 얘기하는데 생두를 수입해서 유통도 하고 그리고 그 가져온 생두를 볶아서 원두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페도 같이 하면서 실제로 그 가져온 원두가 어떤 맛을 내는지 실제로 카페에서 손님들한테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강 교수님은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코끼리똥 커피 또 직접 커피를 재배하시기도 한다고 하는데 여기 춘천에서도 커피가 재배가 가능한가요? 우리나라가 생각 외로 잘 만고 겨울철 얼어 죽게만 안 하면은 오히려 원산지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장점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을 하면은 그 우리나라에서도 커피 생두를 그냥 그저 그런 커피가 아니라 스페셜티급에 해당되는 고품질의 커피 생두를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이제 연구비를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3년 동안 이 스페셜티 커피를 생산하는 그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커피 생두가 좋은 이유는 우리나라 기후가 이제 좋고 그리고 또 이제 겨울만 잘 얼어 죽지 않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장점들이 많은데 그걸 잘 활용을 해서 우리나라 커피 소비자들한테도 이제 좋은 국산 커피를 이렇게 맛보게 했으면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리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은 면적을 확대를 하고 또 춘천에서도 이제 또 이런 밭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더 많은 분들이 관광객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을 하면은 춘천의 커피 산업이 아주 커질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커피 하면 남미나 아프리카, 그다음에 이제 요즘 베트남까지 재배하는데 우리나라 여기서 춘천에서 만드는 원두의 어떤 특징이 있나요? 맛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실험을 이제 올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커피가 지금 콩알만하게 이제 큰 거는 저거고 이제 작은 그 커피 체리는 깨알맛 나고 이렇게 이 정도예요. 그래서 내년 1월이나 한 2월 정도가 되면은 커피가 있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 김재용 대표님을 비롯해서 춘천에 커피 하시는 분들도 한번 모시고 맛이 어떤지 또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이 로스팅이라는 게 어려운 작업이고 쉽지 않은데 이 춘천에 와서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되니까 원래 사업을 했던 시간하고 또 이 춘천을 선택해서 온 이유가 또 특별한 게 있나요? 춘천이 로스팅이나 아니면은 커피 생두에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에 온 건 아닌데요.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저기 춘천에 내려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춘천에 이제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게 생두 수입을 하고 있는 건데 춘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춘천이 생두를 유통하거나 뭐 그런 환경으로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요새 그 배송들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커피 전문점들이나 아니면은 커피를 수요하는 수요층들이 많이 모여 있는 서울이나 경기도 그쪽이 아무리 유통하는 데 좋을 수 있지만은 이제는 춘천도 배송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랫동안 사실은 그 이제 종합상사 이제 알고 계신 종합상사면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제가 아프리카 처음 갔습니다. 그때 처음 방문한 곳이 에티오피아인데 그게 인연이 돼서 커피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뭐또 에티오피아 하면 춘천 사람들은 다 아는 커피 좋은데. 예, 맞습니다. 네. 그럼 김 대표님은 이제 춘천 와서 보니까 춘천은 저는 사실은 여기가 뭐 캠프 페이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커피 수요층들이 옛날부터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커피 원두점으로서 국내 1호라고 자부를 하더라고요. 뭐 이쪽 커피 문화 나름대로 전문가로서 봤을 때 춘천의 어떤 커피 문화나 좀 특징이 있나요? 커피를 정의를 한다라면은 저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커피는 배불리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커피를 이제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커피 한 잔을 두고 여러 사람들이 관계가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춘천은 그런 면에서 다른 어떤 도시보다는 굉장히 아주 좋은 도시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이나 또 아니면은 다른 도시를 비교해 봤을 때 춘천 하면은 어딘가 문학적인 아니면은 문화가 이렇게 풍부한 그런 도시 같고 그 문학이나 문화가 커피하고는 아주 잘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춘천의 커피라는 게 아직까지는 산업적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지만은 춘천의 이미지나 아니면은 그런 걸 봤을 때는 커피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서울하고 굉장히 그 인근에 있어서 굉장히 산업이 발전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홈페이지에서 코빈지를 봤더니 그 현지에서의 어떤 지속 가능이나 또 현지 요즘에 이제 커피 원두 생산에서 막 현지 원주민들에 대한 파괴들 이런 게 논란이 됐는데 코빈지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공을 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뭐 그 어떤 그 현지인과 협업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작업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춘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 커피 문화가 성장하고 그런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당장은 그 커피 카페가 많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긴 하지만은 산업으로는 성장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산업을 생각한다라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생두 그리고 생두는 그 커피 산지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티오피아를 1년에 한 몇 번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지에 있는 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커피에 대해서 이제 논의도 하고 커피를 사고 그러는데 특히 에티오피아나 이런 아프리카 산지에 가면은 굉장히 환경들이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약에 앞으로 이제 산업으로 발전을 좀 시킨다라면은 지금 여기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커피 농사라든지 농업 기술이라든지 그런 걸 좀 전수해 주고 그걸 통해서 지속 가능한 그런 산업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춘천에서 한번 해봄직한 그런 산업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 뭐 시정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속 가능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함유된다고 하면 춘천 커피 또 철학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 강 교수님께서는 이제 커피 재배에 관해서 관심인데 저희 춘천 지역이 그래도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 한 8번째로 큰 면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산지도 많고 토지도 많은데 이게 진짜로 이렇게 뭐 신중년이나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커피를 어떻게 농장으로서 재배했을 때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커피는 심어놓고 빨갛게 앵두처럼 익은 커피 체리 따고 점액질하고 이제 그 커피 씨앗하고 분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효시키고 그렇게 돼서 또 뭐 세척 그 다음에 이제 말리고 해가지고 그 파치먼트라고 하는 그 커피 씨앗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껍질을 제거하고 이제 생두를 얻게 되는데 이게 일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커피 생산국처럼 뭐 대량으로 크게 한다 그러면 물론 이제 일이 많은데 커피는 지금
제가 농장에 커피나무 심어놓고 한 달 뭐 동안 한두 번 가서 이렇게 봐도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또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구름이 끼고 그랬는데 그런 날씨를 또 커피나무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올해 우리나라 그 토마토라든지 파프리카 이런 것들은 해가 많이 안 나서 일찍 접은 데가 많은데 커피는 정반대입니다. 지금 오히려 그런 기후를 좋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기후 변화가 되고 그러는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이제 커피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연구를 하는 중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이 그 농장에서 일을 안 해도 되고 이런 장점들이 또 많아요. 이 커피를 생산할 때 이제 원산지에서는 에티오피아나 이제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케냐 같은 경우는 2번까지 이제 수확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이 비닐하우스 내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가지고 1년 내내 그 생산을 하는 게 이제 잘 조절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해서 외지의 관광객들이 오면은 그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1년 내내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고 축제로 연결하면은 오히려 그 강릉은 이제 봄이나 가을 한두 번 하겠지만은 여기는 1년 내내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염두에 그걸 두고 이제 그쪽에 맞춰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정말 자연스럽게 이제 춘천의 어떤 커피 산업화라는 이야기를 같이 가능할 것 같아요. 뭐 김 대표님은 이제 이쪽 부분에서 많은 공을 들이고 이미 이제 전체 교육까지로 세팅을 하시는데 뭐 그렇게 하는 가능성들이나 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게 어떻게 춘천 지역의 어느 나름대로 개성 있는 산업으로도 발전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춘천에 일단은 커피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제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지금 이미지와 또 환경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다듬다면은 굉장히 좋은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실은 우리나라에 재배를 생각하는 경우에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 재배뿐만 아니라 재배에서 나와서 가공, 그다음 농사법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산지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은 농사법이 낙후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산업으로 키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재배된 것들을 저희가 가져와서 그 생두를 가져와서 여기서 유통하는 유통, 무역 또 아니면 가져와서 로스팅 아니면 또 추출하는 방법, 바리스타 그리고 카페 그리고 프랜차이즈 이 모든 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데가 춘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춘천을 교육의 도시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접목을 시킨다라면은 문화와 교육 그리고 다른까지 접목을 시킨다라면은 엄청나게 큰 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첨부를 시킨다라면은 제가 이제 주로 생두를 그 아프리카나 중남미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나라들하고 지금 교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춘천을 기억하고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춘천이 좀 더 크게 본다라면은 커피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단순히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에 코빈즈 국제 커밍 네네. 컨퍼런스도 열었던데 이게 이제 컨퍼런스도 이끌 거고 나중에 축제까지도 연결됐을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 커피 하시는 분들의 로망이 산지를 가거나 또 거기 가서 직접 체리를 따고 이제 그런 것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가서도 볼 수 있지만은 여기 한국에서도 직접 그런 걸 체험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거기 산지에 계신 많은 분들이 여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올 수 있고 콜롬비아에서 올 수 있고 과테말라에서 올 수 있고 코스타리카 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올 때 커피로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현지에 굉장히 많은 그림이나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와서 공유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소비국으로 일본이나 아니면은 유럽이나 지금 미국이 있는데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커피 수준이 그 나라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과 같이 제품을 개발하고 그런 부분도 춘천에서 조금 앞당겨 간다라면은 정말로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커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원예학과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커피 재배한다고 그러면은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뭐 이렇게 그 부정적으로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방송에서도 이제 그 커피 체리가 그 대량은 아니지만 조그만 면적에서도 이제 나오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이론적이나 이제 뭐 실제로 이 우리나라 겨울 추위 때문에 이제 그게 안 되는 뿐이지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환경이나 여건들이 활용을 하면은 오히려 산지에서 못하는 걸 우리는 할 수 있어가지고 장점이 많은데 그걸 저는 단점은 하나예요. 겨울에 언대는 거. 그것만 잘 막아주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스페셜티급에 해당되는 행주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축제나 이런 것도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춘천은 김 대표님 수입해서 그런 가공해서 제품 만드는 그런 분야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생산, 뭐 육종, 또 학교에서의 교육 이런 것까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에서도 커피 과학과는 브라질에도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내년에 1월, 2월 달에 읽는 커피를 보고 나면은 이제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있구나 하고 그걸 이제 넓히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 그 가능성은 점점 커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된다고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게 사실 6차 산업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6차 산업, 예, 그렇습니다. 체험으로 해서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예. 계속 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래서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농가 소득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가공하는 분야는 또 저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지 않은 그런 분야들까지 해서 하면은 일자리도 많이 좀 늘어날 거고 또 특히 제가 크게 생각하는 건 이제 관광객들 이 춘천은 워낙 또 깨끗한 이미지고 그렇기 때문에 커피도 깨끗한 그런 그 품질 또 고품질로 금방 각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성은 너무 좋고 생각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춘천 지역의 각 지역마다 좀 구봉산이나 의암호변이나 이렇게 커피점들의 특징이나 좀 매력들이 있는 점들이 있나요? 김 대표님 생각하시기엔 어떠신가요? 강릉이 지금 이제 커피로 꽤 유명해져 있고 강릉의 안목항 관광지하고 그리고 커피가 접목이 돼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됐는데 사실 춘천이라는 이미지 뭐 지금 말씀하신 의암호변이나 구봉산 이런 데도 보면은 굉장히 좋거든요. 굉장히 훌륭하고 근데 한 가지 제가 춘천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들이 뭐냐면은 아주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커피가 그렇게 화려한 걸 요구하지 않거든요. 커피란 이미지가 어쩌면은 커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러운 그런 향이나 그리고 추억이나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지금 의암호변 아니면 구봉산 또 춘천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춘천을 생각할 때 추억을 생각을 하고 그런 낭만적인 부분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꼭 장소가 어디를 떠나서라도 구봉산 지금 의암호 아니면 시내라도 춘천은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대신에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산업적인 부분만 조금 우리가 보강을 한다라면은 다른 도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멋진 산업을 만들어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 춘천의 커피 산업이 생각보다 큰데도 이게 좀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참 커피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왔을 때 정말 즐겁게 커피를 각 특징과 또 춘천에 보니까 뭐 융드립하는 커피점도 있고 각각 개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커피점들이 좀 잘 알려지는 것도 필요한데 이제 이게 이제 산업이 되고 하려면 또 민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이제 그 하면서 그 시가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도움들을 줘야 되는지 먼저 혹시 이렇게 가르치시는 학교의 입장에서 시가 어떤 부분에서 민관 협력의 부분에서 필요할지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이제 그 6차 산업으로 연결이 되려면은 이제 학교는 이제 제한적인 면이 많고 또 이제 실제로 접근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춘천시에서 이제 그런
6차 산업하고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라든지 또 그런 나중에 이제 이 축제로 연결이 될 때 발전이 될 때 그런 장소를 좀 이렇게 제공이나 이런 거를 한다고 하면 더 좋을 거고 체험하고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운영하는 그런 지금 서면에서 이제 농장을 조그맣게 이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담당하시는 분들도 좀 한번 저희 농장에 와서 보시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한번 부족한 게 뭔지 또 가능성은 뭔지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사실 어떤 산업이나 뭐가 진행될 때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처음 길들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스토리들이 잘 정리되고 또 이제 저희들이 시민소통 담당 관실인데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이 지역뿐만 아니라 또 전국으로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도 뭐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뭐 뛰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뭐 민관협력 부분은 마케팅이나 시장에서도 더 중요한데 김 대표님 생각할 때 어떤 부분들이 좀 시가 진행하고 시나 도나 이런 데서 정책적으로 도와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커피 산업 하면은 그래도 커피 관련돼서 그 속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 카페 아니면은 조그만 사업체들 그런 분들일 텐데 그런 분들이 결국은 좀 수익을 내고 아니면은 뭔가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단순히 얼마를 주는 그런 지원이 아니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아니면은 특히 중소기업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어떤 포장이나 아니면은 디자인 같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춘천에 사실은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은데 여전히 그거를 잘 활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커피는 어쩌면 이미지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거를 만약에 지원해 주신다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한림대 또 강원대 굉장히 좋은 인프라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춘천에서 커피 하시는 분들이 연구할 때 그 연구 자료를 이용을 하고 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약에 시에서 조금 같이 브릿지로 연결해 주신다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대외적인 그냥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한다라면은 춘천에서 춘천 커피 이렇게 모이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한 발을 나가서 국제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만들면 어떨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은 그리고 또 하나는 춘천 자체에 어떤 브랜드 같은 아까 스토리텔링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한번 제가 상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서 토마토 같으면은 소양강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런 식으로 춘천의 커피에 대한 부분 인증을 시에서 해준다든지 브랜드를 만든다든지 그거를 좀 사이드에서 이렇게 서포트 해주시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분명히 이제 근데 이렇게 아직은 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지 않고 그래서 그럴 뿐이지 사실 산업으로 클 가능성도 있다면 분명히 저희들 열심히 이렇게 같이 협력해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 하나 더 네네, 말씀을 좀 말씀해 주시면 드리면은 아까 처음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춘천은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에디오피아라는 겁니다. 커피 시장에서 에디오피아가 차지하는 포지션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은 에디오피아가 커피 발상지기도 하지만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을 갖고 있는 데가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리고 가장 잠재력이 높은 데가 에디오피아인데 춘천이 공교롭게도 거기하고 자매 결연이 되어 있고 누구든지 커피 추천을 얘기를 하면은 에디오피아를 떠올 수 있을 만큼 좋은 장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건 그냥 그야말로 상상인데 소양강 예를 들어 소양강 처녀 에디오피아의 커피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칼디 목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어떤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을 한다든지 하면은 어떤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들이 즐겨볼 수 있고 전 세계 그것도 영어로 만들어서 보낸다라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어쩌면 누르면은 춘천이 나오고 누르면은 소양강이 나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도 한번 해봄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좋은 제안이신 네. 것 같습니다. 예.
그 두 분들도 이제 뭐 여행들을 많이 다니실 때, 커피 느낌으로서 춘천이 좀 벤치마킹할 만한 도시들이 좀 있을까요? 어느 지역의 커피 문화들이 이런 부분을 좀 춘천도 따왔으면 좋을 것 같다. 그 여전히 이제 아직까지 커피는 유럽이나 특히 이제 일본, 미국이 조금 한 발 앞섰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배우는 데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일본은 굉장히 장인 같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커피 하나라도 그냥 잠깐 하는 게 아니라 30년, 40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든 시니어 바리스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춘천도 이제 그런 분야 쪽에서 예를 들어서 다양한 커피가 있고 다양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가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커피숍이 아니고 어떤 집은 에티오피아, 어떤 집은 과테말라, 어떤 집은 뭐 다른 또 코스타리카 이렇게 전문적인 특성을 가진 그런 커피점이 나온다라면은 거기에 스토리들이 같이 입혀진다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우리가 또 일본 같이 기술을 좀 깊게 쫓아가는 그런 쪽으로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요즘에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손흥민 선수인데 춘천이 고향인데 춘천에 그 손흥민이 자주 가는 커피숍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중국의 축구 팬들이 와서 손흥민이 왔다는 이유로 커피 마시러 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방식들이 좀 아직 낯설고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한데 오늘 아무튼 두 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저희 채널 춘천이 좀 이런 이야기는 좀 더 또 했으면 더 많이 다음번에 했으면 하는 혹시 그런 요구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아니면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좀 지적 좀 해주십시오. 지금 뭐 춘천시 방향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님이 그 운영하시는 그런 공동에 대한 그런 개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어찌됐든 간에 지금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걸 뭐 얼마를 지원하는 지금 많은 지원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조금 힘들더라도 그 어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조금 더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특히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일 텐데 그분들이 뭔가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좀 매개체나 아니면은 그런 시스템들을 조금 더 연구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소통해 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들 방식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강 교수님도 좀 이런 프로그램에 나서실 텐데 어떠셨어요? 예, 저도 처음 해보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이런 그 자유롭게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뭐 권의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이제 네. 또 가능성도 있고 계획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거 앞으로 한번 저기 그 커피 겨울에 눈 내릴 때 커피 익으면 그때 한번 자리 한번 더 마련해 주시죠. 저희들이 좌담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실제로 이제 그 현장들을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런 것도 제작하기 때문에 그 실제로 하실 때 그 스토리는 꼭 기록해서 저희 시의 중요한 자산으로 또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튼 그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번에 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